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대표님, KPM 테크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셨죠? KPM 테크 한번 볼게요. KPM 테크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내리는 과정 속에 있고요. 황 대표가 처음에 KPM 테크를 이것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런 걸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 주가가 그 전에 이렇게 4,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그죠? 2015년, 16년 그죠? 그리고 2018년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떨어지고 저항을 맞고 또 저항을 맞고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황 대표가 이제 2021년 1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역배열의 형태가 된다면 이렇게 그죠? 역배열애가 된다면 여기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음, 좀 회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지지를 해서 올라가서 여긴 한번 있었잖아요, 이 구간은. 근데 여기서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또 빠진 거잖아요. 이런 자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맞죠? 자,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펀드멘탈을 생각해보고 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 회사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여기서 기본은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 아주 기본이 될 거고 매출 구조라고 연결되겠죠.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소위 말해서 그동안 주가, 그러니까 지금 KPM 테크가 161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이 가격의 흐름을 보고 지지와 저항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매물대는 어땠는지, 채널을 어떤지, 소위 말해서 펀드멘탈을 조금 배제한 채 기술적, 즉 소위 말해서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보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슈,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뭐고, 그 다음에 뉴스가 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테마는 어떤지, 결국 이걸 다 합쳐서 소위 말해서 재료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이 재료가 향후 주가에 영향에 우상향을 미칠지 떨어질지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더 더해서 대외 변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외 변수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해외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오일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 리스크, 북한하고 맞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주가는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이 기본적 분석에서 펀더멘탈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회사는 그렇잖아요. 매출이 많아야 되고 거기서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진율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수익의 구조가 커질 것인데 뭐 이런 부분이 아주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재무제표를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세심하게 보는 것보다는 최근에 1년과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매출액 구조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돈을 잘 벌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주가도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주가는 거품이 돼서 제자리로 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KPM 테크는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중견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중형주입니다. 제조, 화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2,496억입니다. 오늘 한 6% 빠졌으니까 좀 더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KPM 테크 표면처리 제조업체, PCB, 전자통신, 반도체, 자동차 부품면 표면처리 약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화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유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시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이 재무제표에서 그 당시에 제가 1월 달인가 또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 1월 달인가요? 언제 하여튼 여기서 3, 4월인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요게 보시면 어때요? 작년 들어와서 후반기 그러니까 3, 4분기, 4, 4분기 60억, 56억 그쵸?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낮았어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8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항상 조심하자라고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죠. 기본을 못하고 있는 회사는 언제든지 주가는 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시화시키지 못하면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를 늘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항상 기준 가격은 생각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간 실적을 한번 또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17년, 2018년 괜찮았다가 근데 이 부분이 괜찮다 하더라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죠? 2019년에 그러다가 다시 또 좀 성장을 하는데 여전히 영업이나 단기수익은 좋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보시겠지만은 작년에 7,460원까지 이 주식은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474원짜리가 7,460원까지 갔는데 보시면 어때요? 실적이 개선되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품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꼭 봐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걸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요. 차트 속에서 가격에서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황 대표는 열심히 얘기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없는 매매를 하게 되면 항상 우왕좌왕하게 되죠. 여기서도 예를 들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잠깐 얘기 드리면 주봉상 보게 되면 이 트렌드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키고 여기서 살짝 지켰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이쯤 되겠죠. 이렇게 지키다가 여기서 지키다가 그죠? 그러니까 요 선이 저 밑에서 올라온 이 선하고 맞먹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선하고도 이렇게 맞먹겠죠. 그래서 살짝 아래 꼬리를 달지만 이게 수렴을 해서 그죠? 수렴을 해서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 수렴해서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주식을 받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매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수렴했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버려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근데 이게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해서 올라갔다 지지 형태가 된다면 이건 누가 매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버려나갔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을 해도 그 매물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는 당분간은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실적, 연간 실적, 분기 실적에서 이 기본만 보더라도 이건 조심해야 된다, 안 된다가 그냥 나오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그죠? 이런 거 항상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KPMT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KPM 테크 그 다음에 하락의 급락으로 무너져 나오죠. 이렇게 경구형 치료제 콤보 백신 게임 체인저 속속 이렇게 나오는데 텔콘 RF 제약과 KPM테크가 추진하는 요게 별로 좋지 않다가 나오는 것 같죠. 그죠? 바닥 없는 추락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요걸 읽어보면 필요시 긴급 승인 가능하다. 토종 코로나 치료제 어디까지 맞나.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평가받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올해 내에 상용화 될 거 전망이 된다. 백신에 의한 치료제 확보 전에 예상되자 정부가 선구매 체결, 계약 체결을 나섰다. 또 필요하다면 원론적으로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 19 치료제의 긴급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해외 국내외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글로벌 제약사와 구매 협의 중이다. 다만 협의 집행 제약사는 비공개 원칙이라 계약 완료 시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쭉 나오고요. 뭐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쭉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이런 것도 쭉 보고, 여기 쭉 보면, 여기 있네. 텔콘 RF 제약과 KPM 테크가 추진하는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마브의 국내 임상도 본격 개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분위기상 막 이게 갖고 춤을 출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보실 때는 초보 때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주가라고 하는 건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걸 더 중시 여기는 거, 이런 내용보다는, 얘가 얼마나 탄탄하냐를 먼저 보는 거죠. 얘가 기본적으로 탄탄하면 주가가 물론 탄탄한다 하더라도 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오히려 주가도 빠질 때도 있긴 하지만 이 기본을 하면 빠졌다가 반등의 여지가 있다 다시 주는데 기회를 줄 때가 많지만 이게 탄탄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아무리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줄줄줄 흐를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상패에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 이야기, 그 다음에 기술적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KPM 테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게 이제 정보 이야기인데, 그죠? 이제 소위 말해서 재료라고 하죠. 근데 재료를 자꾸 꿈을 먹고 자꾸 머릿속에 키워버리면 머릿속에 그쪽이 쏠려요. 그러면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그게 쉽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KPM도 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이 9월 13일인데 렌젤루맙 국내 임상 여기 나왔다고 또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계속 아마 맴돌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번은 올려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계속 기대를 하게 되죠. 물론 그러다가 폭등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쉽게 뭐라 그럴까요? 머릿속에 떨치기 어렵죠. 그러면은 우야무야 하다가 주가는 쭉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항상 앞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기대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주가가 기대했던 대로 안 가게 되면, 소위 말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우왕좌왕해도. 전 항상 이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PM 테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볼게요. 여기가 얼마냐면 1120원 보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1400원대가 이 기준가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지지화정 이렇게 교차했던 가격이죠. 그러니까 얘가 2017년에 지지를 했었고요. 그죠? 지지를 했다가 2018, 19년에 잠깐 이탈했다가 코로나 때 웬만한 종목 같이 빠질 때 작년 3월에 빠졌다가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착을 하고 눌림을 주고 쳤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여지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를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가상의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KPM 테크를 혹시 갖고 계시거나 신규를 노리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자리는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게 1120원과 1400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의 편차가 조금 있잖아요. 1120원과 1400원이면은 약 한 220원이면은 편차가 꽤 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1120원 지금 보시면 여기도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자리에 소위 말해서 여기도 한참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저항을 받았다가 뚫고 안착이 돼서 올라갔는데 이번에 이 자리가 매물이 돼서 기술적 반등을 일어날 수 있는 자리긴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가격을 보면 1230원이나 1120원 요 사이가 될 거예요. 그죠? 1400원이나. 그러니까 여기는 내려온다고 바로 잡지 마시고요. 바로 잡지 마시고. 왜냐면 진행형이니까.
혹시 이 종목을 주목한다면 내려오다가 지지 확인하고 적어도 여기서 파동을 치면서 지지하는 모습은 나와야 되는 거죠. 황 대표 이게 급등하니까 그냥 따라잡을 이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죠.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를 급하게 잡으면 현재 진행일 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이게 전 항상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싸게 잡는 방법도 있지만 싸게 잡지 말고 소위 말해서 무릎에 잡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지지 가격대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지금 조금 전에 봤듯이면 1200원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125는 요건 약간 편차를 두고요. 그 다음에 1400원대니까 1200원대를 지지를 하는 모습을 나오고 옆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보다시피 3000원까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죠. 여기 거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2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이 좋게 돼서 돌았으면 좋은데 만약에 1,200원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보다시피 얘는 여기를 이 지지를 오랫동안에 지지였다가 저항을 바꿔놓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지를 못하게 되면 저항으로 바뀌면 다소 주가는 이게 전저점이었던 여기 470원까지도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200원대는 KPM 테크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리신 분이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200원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시작한다 하면 이 흐름대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 한번 눌렀다 갔던 자리니까 2,300원하고요. 그죠? 2,300원하고 3,000원 사이가 이렇게 강한 매물 저항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사실 저는 이런 흐름일 때 절대 사지 말라고 정현이랑 늘 얘기 드리거든요. 이걸 살려면 이거를 매매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이거를 반등할 것이다. 이 회사는 내가 아무리 봐도 좋은 회사다. 그런 타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 대추세의 흐름이 있어서 여기 1,100원은 자리가 있잖아요. 또한 이렇게 교체했던 자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반등할 만한 구역에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얘는 현재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수렴에서 떨어진 진행형이니까 지금 진행형이니까 함부로 사지 마시고 적어도 일봉에서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고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어도 이 흐름은 제끼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형태가 나와줘야 비로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갖고 계신다면은 2,300원, 그죠? 그 다음에 3,000원까지만 반등을 한주해도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고, 1,200원 가격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KPM 테크, 황 대표님 설명 부탁합니다. 매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 분석을 보니까, 퀘스천이 찍혀요. 그죠? 실적을 가시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올라간 지금 이 주가는 거품이었고, 그 거품이 지금 거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봤더니 1,200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2,300원, 그 다음에 3,000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지지하장으로 나타나고요. 세 번째 정보 분석을 봤을 때는 퀘스천이 찍히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결과는. 그죠? 그러니까 재료는 있긴 해요. 그러면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 강력한 재료가 등장을 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따라다니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 주식이 좋다고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매저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내려오는 흐름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걸 한번 노려볼 만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 남아있긴 하다라는 거죠. 여기 1,200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죠? 요거 하나 남아있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신규 진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KPM 테크는 조금 신중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1,200원과
그 다음에 2,300원, 3,000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해서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상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